네, 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30강 정도 수준의 국어 문법 강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수능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독서와 문법 과정에서 다뤄질 것을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문법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와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개념, 기출, 문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별도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그 문법에서 단위가 의문이지요. 의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말의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소리단위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뜻을 구별해 주는 거죠. 뜻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란 말이 있고요. 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보면 뜻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우와 아를 토대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물과 불인데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인해서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지요. 이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음, 모음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분절 의문에 속합니다. 분절 의문. 근데 이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도 있지요.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 즉 억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 장단, 그죠?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절 나누어지지 않고 의미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죠. 시험 영역엔 되게 이제 분절 의문을 문제 출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음부터 잠깐 정리해보면 자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히거나 좁혀서 흐름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생겨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요? 울리면서 나는 소리. 자, 목청사에서 울리면서 나는 소리. 소리 입안 통과할 때 혀의 높이나 여러 가지 모음으로 나오게 되니까 장애가 별도로 없어요. 조금 더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암기하도록 지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셨으면 좀 더 유리하시고요. 암기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 얘기 들어갈 건데 음운 변동은 크게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안합니다.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웃은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 마우스를 하려다 보니까 잘 그려지지 않군요.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 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의 가장 첫 번째가 교체 현상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고등 1학년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음절의 끝에는 7가지로만 발음될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발음됩니다. 이게 쓰는 것은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라 합니다. 종성, 부용, 초성이란 말은요. 자, 종성에는 다시 붙자 쓸 용자, 초성의 걸 다시 쓴다는 겁니다. 초성에 뭐가 나옵니까? 자음이 오지요. 그러니까 종성에도 다 뭐가 온다는 겁니까? 모든 자음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표기 원칙입니다. 표기에서는 종성, 부용, 초성이지요. 그런데 발음될 수 있는 것은 7가지로만 한다는 겁니다. 대표음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쌍기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기역으로 발음되죠. 키읔도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대표음가로 발음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쌍기역이 기역으로 되면 뭐가 됐습니까? 이게 교체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다. 자, 이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리을 기역은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자음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자음이 한 개가 아니란 얘기죠. 2개 이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음군은 자음군 단순화해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긴 놈은 리얼 기역에서 대표음과 기역으로 발음한다면 이거 탈락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탈락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자음이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역부터 희역까지가 14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이렇게 5개를 포함해서 19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역과 쌍기역은 다른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리얼 기억은 여기에 소속 안 되죠. 소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따로따로 한 개의 자음 또 한 개의 자음. 그래서 자음군이라 부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면 옷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음을, 이건 연음 법칙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음을 가진 놈이 자음을 가진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자, 중요합니다.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연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면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봅시다. 옷이란 말은 형식 형태소가 붙으면 바로 올라가서 옷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연음 법칙이지요. 근데 옷,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뒤에 게 뭐예요? 실질 형태소란 말이죠.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놈이 대표음으로 바뀌어요. 뒤끝으로 바뀌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거 수능에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연음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대로,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으로 변형되어 올라간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헛받침과 쌍받침 발음 잠깐 보겠습니다. 시읒, 지읒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헛받침, 쌍받침 나오지요. 자, 요거 봅시다. 쌍기역이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거나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 다 뭡니까? 예, 대표음과로 바뀐 교체 현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음운카드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 기역, 미음, 오 다 일종 음운이지요. 자, 음운입니다. 미음, 기역을 차례로 사용 먹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맞는 말이잖아요. 이를 차례로 사용하면 초성, 중성, 종성이 돼서 맞는 말이 되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먹의 가운데 소리인 대신 오를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 목이 되죠. 맞는 말이고요. 먹 그리고 목에서 보면 첫 소리가 끝소리예요. 끝소리가 첫 소리에 쓰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죠. 여기잖아요. 맞는 말이죠. 목처럼 가운데 소리는 첫 소리 오른쪽에 아니요. 목은요. 오른쪽이 아닌데요. 아래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소리는 무조건 오른쪽에 쓰는 이렇게 오른쪽에 쓰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 오틸, 아헷, 크크 뭐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알 수 있는지 A와 C는 그 자체가 뜻을 지니지 않지만 모음이 사용됐던 점에서 음절로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이거 모음이 사용되면 뭐라고요? 하나의 음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모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지요? 모음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모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초성에 오는 이형은 뭐예요? 음가가 없어요. 그래서 모음 자체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음절을 낼 수 있습니다. 음절을 낼 수 있는 것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 또는 모음 하나로 또는 자음, 모음, 또 자음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경우에 음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군요. 네 가지도 있네요. 네 번째는 뭐예요? 모음과 자음만으로도 결합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A, C 보겠습니다. A에 이게 모음만으로 됐습니까? 일단 모음 사용됐군요. 모음 사용됐으니까 음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C에도 보니까 모음이 일단 사용되어 있습니다. 뜻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음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음절을 들 수 있죠. B와 F는 한 뭉치로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절로 볼 수 없게. 음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뭉치로 발음되는 것이 음절입니다. 근데 이건 OTL.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어떻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예, 어쨌든 발음으로 보기는 힘들죠. 맞는 말이고요. 3번 C와 E에 사용되는 음절은 모두 모음 단독 또는 자음, 모음, 자음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볼까요? C 보겠습니다. 이건 모음 단독이군요. 이건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건 맞는 거군요. 무슨 자음, 모음 하고 자음, 모음, 자음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지요. 자, 봅시다.
모음 단독이나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됐던데 이건 뭐 자음과 모음 된 것도 있죠. 따라서 3번은 틀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제 모음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 모음, 자음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쉬운 것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문제 아니랍니다.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자, 이게 쌍기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역, 끝소리 규칙 맞지요? 자, 이거 디귿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이 규칙을 적용했다고 봐야 되나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자, 놓치다 이렇게 되는데 히읗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탈락했군요. 이건 탈락 현상이에요. 됐죠? 자, 이건 뭐요? 됐죠? 자, 이것도 뭐요? 대표로 바꿨습니다. 자, 2번과 5번을 보셔야 되거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걸 찾아라. 그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히읗을 디귿으로 발음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탈락돼버린 형태로 써있는 거죠. 이건 대표 음가 인이 그대로 대표 음가를 쓴 거예요. 끝소리 규칙은 맞죠? 자, 지금 물은 건 교체냐 아니냐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끝소리 규칙 적용했냐 안 했냐고 물은 겁니다. 끝소리 규칙 적용하려면 히읗은 디귿으로 바꿔야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틀렸죠? 다음. 단어들을 바탕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을 경우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자, 음절의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 자, 부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기억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예? 기억으로 바뀌어야죠. 맞죠? 자, 음절의 끝소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요게 7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7개로 바꿔야 된다 했거든요. 그럼 뭐가 빠집니까? 시읒이 빠지죠. 자, 이건 니은, 리을, 미음, 미응 다 들어가도 이게 문제죠. 이거 안 됩니다. 자, 2번. 음절 끝에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는 바뀌지 않는다. 자, 예사소리일 때는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볼까요? 예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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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소리. 이거 바뀌지 않나요? 이것도 틀렸죠. 지읒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디귿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일단 그리고 이것도 바뀌군요. 예, 시읒도 뭘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지읒도 디귿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사소리라도 바뀐다. 3번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기역, 리을, 비읍 중 하나로 바뀐다. 그렇습니까? 볼까? 이 기역, 니은, 니은도 있는데요. 3번 니은도 있는데요. 안 되죠. 이건 그대로 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미음은요. 예, 미음도 원래 그대로 가죠. 변동이 일어나면 이랬는데 이건 변동이 일어나면 기억으로 바뀌겠네요. 잠깐만요. 이건 안 일어나고요. 이거는 디귿으로 바뀌.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시읒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시읒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틀렸잖아요. 맞죠? 이것도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면 디귿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박과 밑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음운 변동 어떻게 합니까? 기읍. 이거는 디귿. 이거 맞네요. 음운 변동 맞죠? 변동이 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 교체에 해당되네요. 그죠? 예,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뀐 거는요, 시읒이 아니라 디귿으로 써 주셔야 되고요. 자, 5번. 다음 중 발음을 잘못 표기된 단어는 꽃을, 이거는 뭐예요? 모음이 왔는데, 이게 뭐예요? 형식 형태소잖아요. 형식 형태소는 그대로 올라가죠. 맞는 거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이거는 뭐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 다음에 올라가고, 이거 뭐예요? 끝소리 규칙에서 바뀌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끝에, 여기 형식 형태소인데요. 체가 왜 됩니까? 그 태가 돼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익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된소리 대기 이제 두 번째 겁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잠깐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현상에는요, 방금 전에 봤던 뭐가 있습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교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방금 읽어보시면 된소리 대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십니까?
예, 자음동화죠. 이 자음동화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둘로 나눠요. 유음화, 비음화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죠. 자, 그 외에도 뭐 국외음화도 여기 들어갑니다. 국외음화. 국외음화도 예, 바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러니까 교체 현상을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정리해서 올리려 하다가 뭐 그냥 쓰는 것도 다 보이시죠? 제대로. 글씨가 예쁘죠? 자,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자, 잘 보세요.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뒷소리가 된 소리를 발음된다. 자, 어떻게 돼요? 안울림 소리 플러스 안울림 소리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된 소리는 조금 이따 사이소리라는 게 나와요. 이 사이소리가 나오는데 그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안울림 소리끼리 만나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선생님 안울림 소리가 뭡니까?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습니까? 예, 울림 소리만 먼저 배웠을 거예요. 울림 소리를 둘로 나누면 유음과 비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음에서는요. 자, 유음은 리을이고요.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 노란, 무, 우 이렇게 외웠죠. 이거 이외의 모든 자음은 다 뭐예요? 안울림 소리입니다. 안울림 소리. 이 안울림 소리를 다시 나누면 파열음, 좋은 방법에 따라서요. 파열음, 파찰음, 그 다음에 마찰음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요. 자,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울림 소리는 중학교 때도 얘기했겠지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고 암기합니다. 됐죠? 플러스하면 모든 모음은 다 울림 소리에 해당됩니다. 요거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라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만나면 이렇게 된소리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도 일어나는데 니은, 미음, 용언의 어간에 용언은 뭔지 아십니까?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 하죠.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활용 어미를 만나게 되면 그때 뒤에 게 뭐예요? 이렇게 된 소리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자음동화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음이 부딪혀서 서로 닮아가는 현상이 자음동화예요. 비음화는 뭡니까? 원래 비음이 아닌데 이놈 비음이 아니잖아. 파이럼이잖아. 이 파이럼이 뭐예요? 비음이죠. 비음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역은 가장 많이 닮았는 게 이응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디귿은 가장 많이 닮은 니은이고요. 비읍은 가장 많이 닮은 미음이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고전문화 문법을 좀 배우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글을 만들 때 상형 문자로 만들죠. 상형 문자를 만듭니다. 자음은 목구, 발음 기관을 상형하죠. 발음 기관을 상형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빨이 있고요. 혀가 낼름낼름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형한 게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이 어떻게 생겼다고 보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본 겁니다. 이게 순음이라 그러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파생된 글자들이 이런 것들이죠. 획을 덕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빨을 상형한 게 이겁니다. 획을 덕으면 이렇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혀가 입천정에 붙는 소리, 혀가 입천정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설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디귿이나 티귿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목구멍을 통과하는 이게 아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혀뿌리가 목구멍 막는다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키읔, 뭐 쌍기역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기역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가장 닮은 비음을 찾아보니까 뭡니까? 이거 보세요. 니은. 획 더하면 디귿이죠. 미음에서 획 더하면 비읍이죠. 이거는 뭐 획을 더할 수 없어서 목구멍을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목구멍 소리죠. 당연히. 획을 더하면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면요. 자, 지우겠습니다. 참 신식이에요. 그죠? 미안합니다. 자,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에서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 만나서 비음으로 바뀐 비음화예요. 유음이 아닌 놈이 유음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한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자음동화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니까 뭡니까? 교체인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아주 길게는 할 수 없어서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음동화도 교체 현상입니다. 아까 필기에서 빠져있네요. 모음동화는 모음이 만나서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모음동화는 이거죠. 보세요. 이게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거 뭡니까? 앞에 걸 더하니까 이게 앞이가 뭡니까? 앱이 이렇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모음동화가 일어나는 건 비표주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뒤에 이가 오면 이게 연결돼서 앞에 놈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 뒤에 놈이 앞에 놈 바꿨으니까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표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가 앞에 영향을 줍니다. 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영향을 줍니다. 괴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표준으로 인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비가 영향을 줘 원래 남비였겠죠. 냄비 이렇게 되죠. 푼내기란 것은 기가 영향 푼나기인데 푼내기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표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구개어만은 아시다시피 디귿디귿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반모음이라고 해서 모음은 모음이다. 반만 모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놈 만나서 뭡니까? 음가를 형성하는 거죠. 대체로 이중모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하고 아하고 반모음 이와 아를 결합하면 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들은 다 반모음 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나 반모음 이로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가요 모음인데 이 구개음이거든요. 구개음. 근데 이 말은 구개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야? 구개음이죠. 그러니까 구개음이 아닌 놈이 모음 구개음을 만나서 그게 구개음으로 바뀐 게 구개음화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발음 중 잘못 표기된 것은 건국. 자, 이거 앞에 게 안 울림 소리가 아니거든요. 안 울림 소리가 아닌데 억지로 건국 이렇게 할 수 없죠. 건국이죠, 건국. 아까 분명히 된 소리의 규정이 뭐였습니까? 안 울림과 안 울림이 만날 때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독서 안 울림 소리죠? 옆집 요건 보세요. 자, 일단 뭐가 됐습니까? 교체 현상이 일어났죠. 교체 현상 이거 뭐야? 음절의 끝으로 규칙입니다. 자, 이게 안 울림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안 울림. 자, 안 울림, 안 울림. 자, 이거는 울림 소리죠. 이건 울림 소리예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울림 소리인데 이건 어디 비음에 해당되죠? 자, 이거는 근데 아까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란 부분 기억나십니까? 어간과 어미의 결합.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떻게 된댔습니까? 자, 앞쪽을 잠깐 이전해 드릴까요? 요 이전이겠죠. 자, 봅시다. 이거죠. 끝소리가 니은 미음인 용언의 어간에는 예사 소리가 결합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네, 된 소리 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숨더라도라는 것이 비음이긴 하고 울림소리죠. 울림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숨다라는 말의 어간이죠. 어간입니다. 어간이 뭐요? 니은, 미음 있고 뒤에 뭐요? 예사, 어미가 뭐요?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거죠. 어미가 예사 소리로 시작하면 된 소리 된다. 그렇잖아요. 숨다에 더라는 말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린 거죠. 다음 자음동화 얘기입니다. 다음의 단어들을 잘못 발음한 것은 쌍용. 보십시오. 자음동화됩니다. 기억나시죠? 기역, 니은, 디귿이 기역, 디귿, 비읍이죠. 이게 니은, 미음을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는 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앞에 게 뭘로 끝났습니까? 쌍용 하면서 쌍이라는 이응으로 끝났죠. 이응으로 끝났습니다. 원래 룡이 뭐예요? 이게 앞에 있는 이응, 니은을 만나는 거죠. 자, 이것도 앞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음동화 한번 가볼까요? 자, 자음동화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쌍용할 때 미음, 이응이 니은을 만나면 앞에 놈 그대로 있는데 뒤에 놈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자 문제를 잠깐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응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 바뀌죠. 이 자음동화 중에 뭐가 됩니까? 비음화.
해당되는 거죠. 왕릉 똑같잖아요. 리을이 니은 바뀝니다. 똑같은 거죠. 이거는 뭡니까? 자, 암기하셔야 될 거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겹받침 발음법입니다. 겹받침이요. 겹받침에는 봅시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입니다. 뒤에 있는 걸로 대표 발음 발음하시면 돼요. 기억, 예, 미음, 이건 대표 발음은 비읍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뭐 앞에 가면 됩니다. 이거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앞에 거죠. 그러면 탈락이 먼저 일어나요. 히읗 탈락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리을과 니은이 만나요. 어느 놈이 힘써야 되고요. 이걸 만약에 끊는이라고 발음할 수는 없잖아요. 끓는 이렇게 되죠. 그 니은이 리을 된 거예요. 자음도가 된 거지요. 이건 뭐예요? 유마입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서 유마 된 거죠. 리을 발음화 된 겁니다. 자, 청산리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니은 때문에 뒤 놈도 바뀐 거죠. 이거 비음하죠. 자, 만며느리 어떻게 됩니까? 앞에 놈이 이렇게 바뀝니다. 답이 없는데요,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자, 7번이 답이 뭡니까? 4번이죠. 청산리는 유마에 따라서 누가 힘이 세야 됐습니까? 리을이 성산리가 아니라 청산리라고 발음되지요.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이 그대로 앞에 있는 놈을 놔둬서 유마에 의해서 청살리라고 발음합니다. 청살리요. 미안합니다. 니을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앞에 놈이 바뀝니다. 청살리가 맞습니다. 청살리. 정답은 4번. 유마돼야 됩니다. 이건 유마. 해서 청살리가 맞죠. 청살리가 맞습니다. 자, 8번. 어문 변동이 보기와 유사한 걸 찾아라. 뭐 찾으라는 얘기일까요? 기억이 이용됐군요. 예. 맞죠? 찾아볼까요? 이 단팥 어떻게 발음 납니까? 단팥 발음해 보시면. 자, 8번 문제에서 성류라는 말 자체는 일단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비음화. 자, 비음화 찾으라는 얘기예요. 비음화. 맞죠?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8번의 정답은 3번. 자, 이거 봅시다. 비음하고 비음 아닌 놈하고 만난 거죠.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이 만난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비읍은 뭘로 바뀔까요? 가장 가까운 게 미음이죠. 이 비읍은 이 미음 형태에서 획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짐 이렇게 되죠. 념이 됩니다. 비음화 현상이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은 뭐요? 자, 1번을 보면 단팥 이게 디귿으로 바뀌죠. 음절을 끝으로 규칙입니다. 음절을 끝으로 비음화가 아니고요. 밥집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된소리죠. 안 울림 두 개가 만나서 그냥 밥집이라고 됩니다. 뭐예요? 된소리죠. 자, 이 시옷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옷은 음절의 끝이 바뀝니다. 교체 현상이죠. 달림 이거 어때요? 리을로 바뀌죠. 유마 현상이죠. 예, 유마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9번, 10번, 11번까지 있는데요. 강의가 좀 길어졌죠. 근데 이게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서요. 자, 9번. 자음동화의 규칙을 참고할 때 지하철 노선의 영명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은 학생이 누굽니까? 라고 됐습니다. 가볼게요. 이거 다 좋습니다. 독립문이라고 됐습니다. 이건 일단 기억이 어디 앞에 있어요? 리을 앞에 있지요. 자, 독립문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습니까? A에 가봅시다. 자, 비읍, 디귿, 기읍과 리을이 만납니다. 이거 기읍과 리을 만난 거잖아요. 만나면 리을이 뭐가 됩니까? 니은이 돼요. 일단 이게 니은. 변한 니은을 닮아서 그 앞에 있는 비읍, 디귿, 기억이 각각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 먼저 독립문이 되죠.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자음 때 부딪히죠. 그래서 독립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비읍은 또 뭡니까? 음절의 끝을 독립문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게 또 있잖아요. 맞죠? 예. 네,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비읍이 또 미음으로 보죠. 그래서 독립문 이렇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왕십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 부딪히나요? 자, 부딪히죠. 예, 그래서 해보시면 비읍과 리을 찾아볼까요? 비읍과 리을이 어디 있을까요? 비읍과 리을 여기 있네요. 리을이 뭘로 바뀝니까? 니은으로 먼저 바뀌어요. 왕. 그 다음 뭐요?
니 됐다가 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왕, 심, 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3번 선능. 자, 니은과 리을 부딪히고 찾아보세요. 니은과 리을. 니은이 리을 앞에 오며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능이 아니라 설능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선능은 설능대로 가야 되는 거죠. 설능. 3번이 틀린 것입니다. 규정대로 되면 설능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번 다음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미, 미장이, 멋쟁이, 신출내기, 아지랭이.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가 아니다. 그렇죠? 이건 표준어 아니죠. 표준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가 표준어입니다. 됐죠? 자, 11번 갑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 11번. 국외엄마 현상이 일어나는 말들이 들어있지 않는 것은, 자, 국외엄마, 예,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렇게 되지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빛이, 이거는 뭐예요? 형식 공통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됩니다. 국외엄마하고 관계없는 거죠. 디귿이 지읒이나 티귿이 치읒으로 바뀌는 거하고 관계가 없지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두 개 먼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티귿되고 티귿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음 앞에서 치읒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같이 티귿이 치읒으로 바뀌지요. 전쟁 유일한 피부치 이렇게 되잖아요. 자, 2번이 정답이거든요. 11번에 2번 정답입니다. 예, 뭐 지금 아주 숨가쁘게 해왔어요. 숨가쁘게. 자, 이 실전 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전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고요. 개념 정리가 안 되시면 또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문법은 배울 때 좀 집중력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